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원예 부자재 중에서 돌, 그러니까 배양토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돌, 흙, 이런 부자재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이 되는 것은 상토죠, 상토. 저한테 가끔 상토를 어떤 걸 쓰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 상토는 어디서 구입을 하냐면은 일반 지마켓 같은 데서도 사고요. 요런 20리터 쌀 20kg짜리 그런 이런 배양 상토를 큰 마트에서도 팔아요. 저는 동네 빅마켓을 다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종합 혼용 합토라고 해서 저는 그냥 이런 거는 이거는 사실 들어가는 배합률이 낮잖아요. 전체 흙의 3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좋은 흙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많이 쓰시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안 쓰셔도 되겠죠. 그러니까는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상토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토에 상토 30%와 나머지 마사를 우리가 배양토에 섞어서 쓰잖아요. 제가 우선은 자, 배합을 하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흙에 관해서, 돌에 관해서. 자, 지금 이 상토를 30% 이 컵을 요 쇼벨로 해가지고 한 컵 기준으로 할게요. 자, 요 쇼벨로 우선 3컵 담을게요. 하나, 둘, 셋. 3개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3개에 나머지 이제 7컵을,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걸로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뭐 해요? 마사로 해도 돼요. 마사. 얘가 우리가 보통 배양토에 쓰는 중간 마사예요. 중간 마사. 저 중간 마사 우선은 이거를 7개를 다 써도 돼요. 저처럼 여러 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요걸 대용하는 다른 것들을 써요. 이걸로 7컵을 어떤 걸로 쓰는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요거. 자, 얘 이름은 중간 마사입니다. 중간 마사 한 컵. 그 다음에 저는 무게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 펄라이트, 가벼운 펄라이트를 제가 한 컵, 이제 몇 개가 남았어요? 5개가 남았죠? 자, 5개 뭐 하냐면 저는 요거 뭐예요? 녹소토입니다. 녹소토가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육이한테는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 녹소토가 보통 마사보다 약간 비싸지만 제가 그냥 호기심에 사봤습니다. 자, 이 녹소토를 한 컵 넣습니다. 자, 그럼 이제 4개 남았습니다. 4개를 어떤 걸로 채우냐 하는 거죠. 자, 요거는 휴가토예요. 휴가토 소립입니다. 휴가토 소립을 하나 넣습니다. 이제 3개 남았습니다. 너무 해보니까 너무 가벼우면 이 다육이들 분갈이 했을 때 다육이들이 자리를 빨리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벼운 돌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소립마사예요. 저는 소립마사로 넣습니다. 소립마사. 그러면 이제 2개 남았습니다. 2컵. 자, 이 두 컵은 제가 요 제오라이트입니다. 자, 요렇게 다양하게 섞어서 쓰셔도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2컵 중에 한 컵을 제오라이트를 쓰겠습니다. 저는 진짜 여러 개 많이 써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좋다 알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호기심에. 요거 제오라이트 한 컵.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죠. 예전엔 저 여기다 훈탄도 넣었어요. 훈탄도 넣고 산야초도 넣고 S라이트도 넣고 정말 많은 걸 넣었어요. 여기에다가. 자, 마지막 한 컵은 펄라이트 한 컵 더 넣을게요. 한 컵이 다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3대7 이런 비율을 하는 거예요. 3대7.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마사 대신에 쓰는 이런 돌들 있잖아요. 굳이 이거를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제오라이트는 어디서 사야 되고, 이 녹소토는 또 어디서 사야 되고, 펄라이트는 어디서 사야 되는 거야.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마사로만 해도 돼요. 특히 다육이를 키우는 환경이 무게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환경이라면 괜찮아요. 그냥 마사, 중간 마사 쓰시면 됩니다. 절대.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면, 제가 산야초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도대체 산야초는 동네 화원에 가면 잘 안 팔거든요. 그리고 느낌에 왠지 비쌀 것 같고 나는 그렇게 비싼 거 사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거부감이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흙에는 일반 막 흙이 있어요. 자, 이게 요즘에 제가 분갈이를 할 때 쓰는 제 흙입니다. 보시면 일반 막 흙이 있어요. 이건 왜 그래요? 분갈이 할 때 나오는 흙을 제가 그냥 상토 대용으로 상토 대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흙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원예용 상토는 어떤 거요? 이렇게 가벼운 이런 흙들을 쓰는데 제가 쓰는 흙은 막 흙이 있어요. 그거는 화분에서 나온 흙이에요. 화분에서 나오는 막 흙은 어떻게 이제 그 선별을 해서 쓰시면 되냐면 흙에 병이 없을 때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흙을 재활용해서 쓰시는 그 유튜버님들, 가드닝 하시는 분들 많아요. 대신에 이제 그러면 기준이 뭐냐고 하면은 깍지가 있었던 흙하고 무름병이 있었던 흙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무름병은 토양에 있는 그 무름병을 옮기고 다니는 균이 있어요. 그 균 때문에 우리가 무름병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많이 키우셨던 분들은 여러 개 중에 하나만 무름이 와도 그 화분을 다 드러내고 흙을 버리고 다시 분갈이를 해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토양에 그 무름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것도 이제 무식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무름균이 있다고 해서 모든 다육이가 똑같이 일시에 병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병에 걸릴 확률은 높지만 건강한 다육이들은 또 버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도 분갈이 심어줬던 다육이들 분갈이 하는 거 참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버팁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넣냐면 요렇게 계피가루를 넣습니다. 계피가루를 넣는 용량에 대해서는요, 많이 넣으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 그래서 요걸로 지금 제가 이렇게 5개 정도 넣는데, 자, 실제로는 많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한 주먹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것도 안 넣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냥 요 정도 넣습니다. 이 지금 계피를 넣었잖아요. 이 계피가 왜 계피를 여기다 넣냐면 이 계피가 벌레를 좀 막아준다고 오는 걸 막는 거지 치료를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피가루를 넣는데 계피가루 향이 참 좋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목초액 있으시면 여기에다가 목초액을 그냥 아예 이렇게 둘러주시면 나중에 목초액을 따로 쳐주지 않아도 요 분갈이 흙에 목초액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물을 줄 때마다 이 목초액 향이 나겠죠. 이 목초액도 벌레를 쫓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하니까 먼지도 덜 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초액을 그냥 아예 하니까. EM을 섞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EM도 넣었다가 목초액도 넣었다가 그냥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목초액은 어디서 사나요? 하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목초액은 대용량으로 파는 곳은 의외로 많아요. 저 그래서 24리터짜리 사갖고 엄마랑 지금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큰 거 사서. 처음에는 요거 샀는데 금방 쓰더라고요. 작으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큰 거 사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소개를 안 해드린 게 바로 이게 뭐냐면 바크예요. 제가 요거를 이제 배수층으로 많이 썼는데 요 나무 껍데기 같은 건 뭔가요? 라고 하시는 질문 있으셨었는데 맞아요. 나무 껍데기예요. 바크예요. 이 바크인데 자, 요거를 쓰는 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마사, 굵은 마사나 아니면 저는 이제 너무 무게가 무거우니까 이 중간 크기의 휴가토를 제가 배수층으로 쓰거든요. 이 휴가토는 아주 가벼워요. 우리가 난석으로 많이 알고 있죠. 이 휴가토가 약간 좀 그렇네. 다른 돌하고 섞여 있어요. 휴가토가 다른 돌하고 섞여 있네요. 이런. 자, 요런 이 휴가토를 제가 거기다 이제 배수층으로 쓰는데 요 바크도 제가 배수층으로 같이 써요. 바크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요? 얘 나무잖아요. 물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배출을 해요. 그래서 화분 안에 물기가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을까 하고 그거 염려하시는 거예요. 녹소토도 이제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 많아요. 휴가토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주변에 미세한 기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을 먹고 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 배출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까지 예민하시다면 요 바크나 아니면 휴가토 혹은 녹소토는 사용 안 하시면 돼요. 오로지 마사, 굵은 마사만 배양토에 섞어서 쓰고 배수층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약간 그 정도는 괜찮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흙 이야기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 흙은 제가 이제 구입을 하는 거는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시면 사실 싸요. 크게 용량이 크니까. 저처럼 많이 쓰는 사람은 20리터, 18리터짜리 사면은 정말 싸거든요. 10,000원 조금 넘으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육이를 소규모로 작게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부담이 돼요. 그냥 동네 화원에 가서 사시거나 소포장된 걸 또 파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행복한 꽃그릇에도 포장 용기가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되는 그런 어떤 부자재들을 팔고 있어요. 아, 여기 아예 여기 이렇게 다 돼 있네요. 행복한 꽃그릇 전화번호 010-3106-3661까지 딱 이렇게 딱 돼서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소포장된 거 팔아요. 저는 이런 거 갖고는 성이 안 차요. 너무 작으니까. 저는 큰 거 씁니다. 18리터 20kg 그 쌀포대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흙에 돌에 관한 이야기 해드렸고, 배양토 만드는 거 알려드렸어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냥 제 방법을 소개해드린 것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돌, 그 사진 한 번씩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